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자 세계일보 보도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보도로 촉발된 청와대 문건 관련된 수사 결과 문건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박지만 미행설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주요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같은 혐의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 공용서류 은닉과 무고죄를 덧붙였죠. 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한모경위에 대해서는 방실 침입, 수색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윤회의 문건 내용, 과연 이것이 진실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 전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를 빌미로 과장하고 짜깁기해서 마치 정윤회 씨의 말인 것처럼 덧씌워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검찰의 이 수사 결론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은 박관천 전 경정이 보고한 허위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동생이 경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말만 듣고 미행설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이번 검찰의 수사 결론 상당히 큰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4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9일 열립니다. 사실상 청와대 청문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제기가 됐지만 검찰 수사로 전혀 풀리지 않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 국회 운영위원이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서 주요 쟁점과 의혹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운영위 회의를 앞둔 국회 운영위원 8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각각 4명씩이라는 건데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야당 명단은 주고 여당 명단은 주지 않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주용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정윤회 파문 속 외유를 떠난 국회 운영위원회의 사정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간 특수부까지 투입을 해서 벌인 수사 결과인데요.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됐을까요?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를 연결해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죠.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줄여서 종창토크인데요. 오늘은 원장으로 영전하신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님과 함께 2015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의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마이뉴스 사회부 법조팀 안홍기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만 좀 추려주시죠, 우선.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네. 중간중간에 진행 과정을 언론에다가 이렇게 알렸는데, 네. 그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요약을 하면, 네. 정윤회 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네. 청와대 보고서, 그 내용은 허위고, 조응천, 박관천이 지어냈다. 그리고,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에 대해서 미행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허위이고, 네. 박관천이 지어냈다. 음. 그리고 박관천은 조응천 박관천이 청와대 보고서를 네.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유출해 왔고, 네. 그게 결국 세계일보에 네. 전달이 돼가지고 보도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핵심을 추리자면 우선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에 보도했던 정윤회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검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보도됐던 그 문건의 내용은 허위다. 그리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일보 보도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정윤회 씨가 시사저널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인데요. 이것도 정윤회 문건과 관련이 있어서 함께 수사를 해봤지만 박지만 미행설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네네. 이렇게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수사 결과의 요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문건의 내용이 허위다. 이것은 처음부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것은 찌라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그 청와대가 네네. 주장한 그대로 검찰 조사 수사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 워딩도 참 희한하게 네. 잘 들어맞는 게 네. 국정농단 보고서 같은 경우에 수사 결과를 보면 네. 박관천은 이제 풍문을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거 이제 전달해 준 사람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부청장이고 예. 또 박동열 전 청장은 또 자기 지인들한테 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지인들은 다시 찌라시 네. 다시 말해서 증권가의 정보 증권가 정보지 네. 이런 거에서 들은 거를 얘기를 했을 뿐이다. 네. 그게 박관천 경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과장되고 날조되었다.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 결과도 원천은 찌라시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묘하게도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네. 주요 피의자 처리 내용을 보면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난 5일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오늘자로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죠. 내용을 보면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박관천과 공모하여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등에게 정윤회 동향보고서 등 17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네네.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네네. 박관천 전 경정의 경우에도 조응천 전 비서관과 조응천과 공모해서 동향보고서 등 그 대통령 기록물 17건을 박지만 이주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네네. 동생이죠. 이주 회장에게 유출을 하고 또 이것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을 하고 이런 네네. 등등. 그리고 또 이것을 무단 유출된 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로는 청와대로 다시 연락을 해서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해달라라고 청와대 허위 신고를 했다. 네, 이렇게 해서 무고 네. 이런 것인데 한 사람은 구속이 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죠? 네네. 이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인 것 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혐의는 네. 관련 혐의는 박관천 같은 경우에는 4개고 조홍천은 2가지죠. 네. 공통적인 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누설. 네. 이 부분은 2013년 6월부터 1월까지 그 17건의 문서들을 보고서를 네. 뭐 작성하자마자 네. 박지만 회장한테 전달한 네. 그 혐의인데 네. 그거를 조응천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서 박관천이 전달을 했다. 네. 작성을 하고 전달을 했다. 그렇습니다. 요런 혐의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 것 같으면 네. 같은 뭐 이제 박정정이 2가지 혐의가 더 있긴 하지만 네. 두 사람 다 이제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법원에서 이거를 조응천 비서관 거를 기각을 할 때는 이제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붙였거든요. 네. 그걸로 모아서는 네. 검찰이 조응천 비서관이 개입돼 있는 그 단서를 네.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응천 비서관도 끝까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걸 굽히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에서도 네. 별다른 네. 증거를 제시는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 법원이 그렇게 봤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조 전 비서관이 구속 수사를 받을 만큼의 자료 혹은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2명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네네. 최모 경위고 하나는 한모 경위인데요. 최모 네. 경위의 경우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네. 최모 경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어떻게 보았고 또 한모 경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았습니까? 혐의를요. 네, 유출이 일단 2가지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2013년 6월부터 박지만 회장에게 유출되었던 부분, 네. 그것과 그것이 있고 이거는 두 경찰관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로지 이제 박관천과 조응천에 의해서 뭐 행해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고 네. 그 뒷부분, 그러니까 박관천 경위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분실에다가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네. 이 보고서들을 네. 한경이가 복사를 했고 네. 그거를 최경락 경위 돌아가신 분이 네. 세계일보에 전달을 했다고 네. 이제 검찰은 본 것이죠. 파악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경희의 경우에는 네. 뭐 복사도 하고 네. 또 이 내용을 뭐 문건을 전달한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을 하그룹 이제 정보 네. 담당자한테 유출을 했다라는 공무상 비밀 누설 네. 그 혐의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모 경위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봐서 네. 여기에도 네.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네. 네. 그렇지만 숨진 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오늘 내린 건가요? 그 부분 이제 숨졌으니까 네. 이분이 이미 뭐 고인이 되셨으니까 네. 공소권이 없음이죠. 그러나 음. 그런 경위는 확실히 검찰에서 이렇게 됐다고 이번 발표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네. 약간 아직 뭐 이 2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자면 네. 오늘 발표 내용도 보고 하면 네. 세계일보 기사를 썼던 네. 조안무기 기자하고 네. 최경희가 굉장히 연락을 자주 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네. 친했던 관계다라는 거는
이제 증거로서 나타나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 문건을 뭐 어떻게 뭐 출력을 해서 어디서 전달했는지 네. 이런 부분은 또 이번 발표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그때 그 사전 구속영장 그 심사 때 고려가 되어서 네. 기각된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모경이와 조아무개 기자가 그동안 뭐 친분 관계를 쌓아온 것은 맞지만 네네. 그러니까 최경희가 조 기자에게 문건으로 건넸는지 뭐 그야말로 뭐 네. 언론에서는 어떤 언론에서 뭐 카톡 얘기도 나오던데 뭐 카톡으로 전달했는지 그 내용만 네. 구두로 전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유출과 관련해서는 조홍천, 박관천, 그다음에 한모경위 이렇게 사법 처리를 검찰이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그 문건 유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네네. 그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내용,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이 기사에 등장한 인물들의 행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네네.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그 문고리 3인방 플러스 네. 그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행정관들 그리고 정윤회 씨 네.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네. 발벗고 나설 수 있게 된 계기가 이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행정관들하고 네. 같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착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검찰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검찰은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 문건 내용 자체가 네. 문건 내용과 보도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를 네. 판단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허위일 때 이 보도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하는데 지금은 끝났다는 설명이죠, 검찰에서. 여기까지 하고 네. 그 중간 수사 발표를 이제 한다. 이제 이거고 이제 네. 이후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네.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세계일보 기자 등에 대해서 이 소위 그 청와대 행정관들과 또 비서관들 그리고 그 정윤회 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정말 사실일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의 허위성 여부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입수된 이 문건이 정말 기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일반인 판단하기에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수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수사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종결을 하되 2단계,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2단계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가요? 예,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네. 사실 좀 뭐 이제 명예훼손 부분은 네. 좀 이제 시민들의 관심도도 그렇고 네. 뭔가 좀 빨리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네네.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게 그 판단하기가 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세계일보- 여부를 예. 예. 명예훼손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래 생각되는 게 세계일보가 뭐 해당 기자가 네. 뭐 그 이후에 어떤 뭐 자기가 이거를 보도하게 되는 연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네. 또 그 언론을 또 청와대하고 언론의 구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그 쌍케이 신문도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연속해서 또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는 게 과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 또 인사처리 되어서 네.
그 주요 보직자들이 또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2014년에 이 건을 이렇게 수사했던 분들이 또 다 바뀌게 되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 검찰 관계자는 이제 며칠 전에 네. 그 2014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 네. 왜냐 이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네네. 이번 수사 발표를 계기로 이제 나에게 2014년은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좀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다라는 또 그런 말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명예훼손 사건을 어떻게 하는지는 결론이 안 난 채로 네.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완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 싶은데요. 자, 우선 네네. 그러면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는데 박관천 전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풍문 정보 네.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과장하고 짜깁기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정윤회 씨의 네. 언동인 것처럼 말인 것처럼 더 씌워져서 사실과 다르게 각색됐다. 이런 그 검찰의 수사 결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박지만 회장에 대한 미행설이었는데 이거 시사저널 2013년 보도인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미행을 당했다라고 그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풍문에 불과하고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마치 미행설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 그렇게 네. 해서 박지만 회장이 미행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고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것이 검찰의 네. 수사 발표 내용인데요. 그러면 네. 이 모든 것이 박관천 경정이 꾸며낸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참 국민들이 믿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결론을. 네, 이 검찰 수사 발표대로라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네. 왜 그러면 이 박관천 경정은 네. 정윤회 씨를 그토록 집요하게 네. 끌어들여서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을 네.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도 막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저렇게도 작성해보고 왜 그렇게 끈질기게 했을까요? 네. 라는 참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건 나중에 직접 물어보든지 재판 과정에서 네. 또 진술이 나오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유출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특히 이제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궁 속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진단까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또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정치부에다가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얼마나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야권은 이번 주 후반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치권 오늘 아침 회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권의 주요 반응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야당은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처럼 네. 이번에 검찰 수사가 그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상 진행이 됐고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얘기를 반복을 했고요. 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운영위 개최가 첫 번째 단계였는데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운영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운영위를 하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특검 요구를 제시를 할 것 같고요. 네. 원래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특검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 문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증거라든가 어떤 수사권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네. 아마 특검 쪽으로 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이 특검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이것도 미지수인데요. 야권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새누리당은 뭐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네. 사실상 그동안 견제해왔던 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후에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으면 네. 그에 따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어떤 이 실체에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아마 번복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불거졌는데요. 이를테면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박지만 이주희 회장,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남동생인데요. 이분과 관련된 내용도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좀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전혀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수사 결론이 종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운영위원회 9일 시작하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흘간. 네네, 사흘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하루죠, 사실상. 국회 운영위라는 건 이제 공식 상임위 일정이기 때문에 네. 업무 보고 이렇게 유관기관 그 보고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날이 하루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는 날, 첫날 이제 금요일이 아마 네. 전체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인 9일,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루 가지고 과연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인데, 국회 운영위원들, 특히 야당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되는 지점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좀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파헤치고 있는 중인가요? 아무래도 그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 네. 이제 사실 지금 유출된 경위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파헤쳐야 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어떤 국정농단, 이제 인사에 개입하는 문제, 네. 정윤회 씨 등이 이런 문제가 이제 왜 이 문건이 작성됐느냐 네. 이 부분을 파헤쳐야 하지만 그런 것과의 개연성, 연관성이 아마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지점에서 이 문건 작성 경위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동안에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한 박관청 경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입은 지퍼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황을 놓고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 작성자가 무엇을 근거로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진술하지 않으면 정황적으로밖에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네. 한계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 문건 파동이 일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 수상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준비도 준비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그 문고리 3인방을 꼽히는 그 비서관들의 어떤 답변에서 네. 뭔가 이 현장에서 어떤 좀 순발력 있는 좀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공식 기관장으로서 네. 그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나머지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증언의 그 부담이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 운영위 자체도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눈꼬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식 속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의원들이 되게 순발력 있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현장에 어찌됐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마 이 사건 파문 이후엔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공개적인 네. 자리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들을 할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할지 그것도 좀 주목이 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들이 지금 뭐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일부 의원들이 네. 뭐 지금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하거든요. 해외 그래서 출장이요? 네, 이 제가 사건- 좀 알아봤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해외 출장 갈 일이 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한 건 아니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네. 외교 활동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본회의가 마치면 네, 이제 가곤 하는데 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 정도씩 갑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운영위를 비롯해서 네.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위들도 지난 연말에 이제 본회의가 끝난 뒤로 그리고 본회의가 또 되게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본회의 전에 해가지고 이 해외 출장을 다들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운영위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이 없다가 이 운영위 날짜가 잡히고 나서 이 네. 여야 의원 4명씩이 지금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사실 금요일 날 이제 뭐 4일 뒤에 이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뭐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의회 교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연초에 2일날 갔다가 오늘 내일 새벽에 돌아오는 일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 밤에 그쪽에서 출발을 할 텐데요. 네. 이 주말을 껴가지고 어떤 이 의회 활동을 했을지 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네. 정당한 의회 외교 활동이었을까, 외유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 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듣지 못했는데 최지용 기자의 단독 취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지용 기자의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요. 자, 국회 운영위원들이 4명씩 네네. 그러면은 8명이 어디로 간 겁니까? 아, 같이 간 겁니까? 예, 따로따로 갔다고 하고요. 새정치 하나 네. 여야가 새정치 따로따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보통 원래 같이 가거든요. 예, 네. 같이 가는데 그 사이가 새정치 안 좋은가 의원들은 보죠? 따로따로 가게.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왜냐면 운영위에는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고 네. 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제 여야 간사를 맡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상임위들보다 교류라든가 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네. 상임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할 뿐이지만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수시로 뭐 화요일마다 주례 회동을 하니까요. 네. 되게 가까운 사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 야당 의원들은 저희 베트남으로 갔고요. 그리고 베트남이요. 여당 의원들은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4명씩 따로 갔다고 하는데 네. 그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야당 의원들 이름은 알려줬는데 네. 여당 의원들 이름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잘 모른다고.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최민희 의원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은 네네. 외유를 가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신 4명씩 도대체 누가 간 것인지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이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에 각각 가셨는데 여기서 무슨 의원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도 주말을 껴서 말이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가를 흔들었던 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에 대해서
야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리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네. 그 야당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지금까지 별것은 딱히 없는데 없죠. 네. 예, 네. 앞으로 또 뭐 어떤 일들을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오시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정도로 이분들이 한가한가요, 지금?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까? 할 일이 뭐, 사실, 근데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국회의원들이 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 뭐, 하겠냐, 뭐, 네. 맨날 저런 데다 놀러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뭐, 의원들이 나서서 뭐, 이 업무를 본다면은, 훨씬 더 양질의 어떤,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밑에 이제 보좌관 비서관들이 요청을 한 것과, 네.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건다던가, 네. 아니면은 업무 그 의원실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원이 키를 잡고 간다면은 훨씬 의원이 가지는 그 이해도가 높아지고 네. 확실히 그렇게 준비하는 의원실은 어떤 질의에서의 질이 많이 다릅니다. 훨씬 의원이 실제로 자기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뭐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일을 다 하죠. 네. 지금 아무래도 이 외유성 의혹을 받는 이 출장을 간 의원실 네. 보좌관들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보좌관들은 일을 하고 의원은 외유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회도 참 그 황당한 것이 왜 야당 의원들은 기자한테 명단을 불러주고 여당 의원들은 안 불러줍니까? 그러게요. 참 이게 네? 내가 국회 운영위 행정실에 네. 조사관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이제 물었더니 현지 의회를 방문해서 교류 활동을 벌이는 상임위 외교 활동으로 나갔다라고 네. 하고요. 네. 내일 새벽에 돌아온다는 얘기와 내일 새벽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오늘 밤에 출발을 하는 거겠죠. 네. 오늘 밤에 출발해서 시차 때문에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시차랑 걸로. 이제 비행 시간 때문에 네. 한국에는 아마 제가 동남아를 몇 번 다녀가 봤는데 네. 거기서 한 밤 10시 비행기를 타면은 네. 여기 이쪽이 한 4시 새벽 한두 시. 예.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아마 그런 일정일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어떻게 물었더니 야당 의원들은 제가 이름을 2명을 알고 있어서 네. 이 2분 말고 또 누가 가셨냐라고 했더니 나머지 분들 이름을 얘기를 해줬는데 네. 새누리당은 누가 가셨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따져 물었는데 그 조사관은 이제 돌아오면은 네. 그분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은 거기 이제 수행했던 사람들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최주홍 기자님, 제가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형평성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들 누가 베트남 갔다 왔는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까지 취재하셔서 내일 그분들 돌아오시니까요. 내일 네네. 새벽인가요? 그러면 수요일 정도에 확인 취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취재하셔서 반드시 국민적 궁금증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이렇게 다녀오셔가지고 이분들 국회 운영위에서 제대로 좀 진상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또 호통만 치다가 마는 거 아닙니까? 참 내실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질의응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부 오래 하셨으니까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캐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이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정치권에서 단순한 이런 정황 자료만으로 어떤 확실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서의 어떤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문답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말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누군가는 또 이 잘못 생각과 다른,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해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답을 얻어내려고 이게 노력하는 이런 게 이제 의원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그 야당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순발력이라든가 어떤 센스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네. 뭐 이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세월호 이 참사 관련해서 네. 대통령의 7시간을 뭐 사실 잘못 말해가지고 이게 불거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네. 박영선 의원이 대통령 7시간 동안 뭘 하셨냐라고 네. 물었을 때 뭐 사실 둘러댈 수도 있었던 거고, 뭐 이렇게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죠. 사생활이라고도 김기춘 얘기하고. 예. 예, 사생활 얘기, 뭐 대통령의 위치를 뭐 알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이 문제가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래서 좀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좀 더 갈고 닦으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시기에 이런 좀 출장을 가는 건 아무리 자기네들이 외교 활동을 위해서 간 거라고 하더라도 피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우리 국민들 참 답답합니다. 정윤회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국정 개입을 하게 된 것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인사에 뭘 했는지, 문건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7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진실을 안 밝히고, 그렇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이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정치권이 안 하고 베트남으로 말레이시아로 가 있다고 한다면 9일 있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드러난 사실에서 더 진일보한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답답증은 도대체 누가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 한심한 정국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답답함이 앞섭니다. 자, 오늘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용 기자. 네. 이틀 뒤에 반드시 추가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